이제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잖아. 당신은 이번에 실적 발표 결과가 어떨 거라고 예측해? 테슬라 실적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이번 2분기 때 자동차 판매량에 대해서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매출에서 분명하고, 예상했던 대로 이제 실적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시장에 큰 이제 반응은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아, 그렇게 센세이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야? 예전에는 테슬라가 적자를 볼 때는 판매량이 발표가 됐어도 그러니까 적자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 그래서 실적 발표에 의해서 적자 폭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고 나서부터는 만약에 이제 적자 전환이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겠지만은 그렇지, 그건 문제지. 그렇지만 자동차 판매량에 대비해서 놀라운 어떤 흑자가 나오거나 그러기는 힘든 상황이란 말이야. 아, 현재 상황이. 이미 이제 딜리버리도 발표가 됐고 어느 정도 흑자가 예상이 되고 그 흑자 규모에서 주당 1달러의 흑자를 보든 1.2달러의 흑자를 보든 그것은 큰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당신은 당분간 테슬라 주가는 그 테슬라 기업 실적에 관계없이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그것은 이제 어떤 시장의 흐름에 맞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그 자동차 판매에 의한 실적은 어느 정도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크게 실적이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거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적자가 나지 않는 한.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흑자가 한 40조 정도, 50조, 40조, 50조 정도 된단 말이야. 테슬라 매출 정도의 흑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지. 애플은.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테슬라가 그 애플을 따라잡을 만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성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매년 평균 50% 이상 성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몇 년 안에 그 애플을 따라잡을 만큼의 그런 매출을 자동차에서 보이기는 힘들다라는 거지. 그런 어떤 다른 부가적인 그런 것들이 없지 않는 한. 항상 1등이 있다는 것은, 1등 회사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애플이 이제 1등이고, 애플의 시가총액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애플은 원래 1등은 외로워.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걔가 시가총액이 지금 2,500, 3,000조 가까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해서 2,500조, 3,000조로 향하고 있는데 얘가 5,000조가 되든 1경이 되든 그건 애플이 그냥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 그렇지. 1등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 따라오는 기업은 애플하고 항상 비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애플의 매출과 이익률하고 자꾸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애플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근거들을 시장에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테슬라가 애플을 뛰어넘기는 힘든 거지,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지금 그 테슬라가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자동차 시장이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훨씬 크지. 자동차 시장이? 금액으로 봤을 때. 마켓 전체 마켓의 규모로 봤을 때는 훨씬 크지. 왜냐하면 자동차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동차 마진이 작아서. 그렇지.
도요타가 애플보다 매출은 높지만 마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지. 그렇다면은 그 작은 마진을 다른 수익 모델을 통해서 얻어야겠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 판매에서 마진이 테슬라가 뭐 20%에 30% 사이인데 지금 20% 초반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30%까지 끌어올리고 혹은 IT 업체처럼 40%까지, 40%,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한 이익률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자동차 산업 안에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테고, 그렇다면 이제 그 부가적인 서비스로 매출을 올려야 되겠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일 테고, 자율주행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선택하면 $10,000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 자동차에 1,000만 원의 부가 서비스 매출을 올리면 그게 한 20%의 효과가 있잖아. 근데 엊그제 내가 듣기로는 그게 이제 테슬라에서 그 자율주행 그거를 구독으로 한 달에 한 얼마나 200달러? 200달러인가? 그거 해가지고 구독하기로 했다고 그런 발표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그 부가적인 수익이 더 나오지 않을까? 부가적인 수익이 나오겠지. 하지만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 그 옵션을 얼마나 많이 선택을 할 것인가가 문제지. 보통 이제 그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지 않거든. 아마 10%, 20% 내외, 20% 내외일 거야. 아마 선택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자율주행이 지금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면 또 달라지겠지 상황이? 그래서 그게 이제 완성이 돼서 정말 이게 내가 운전을 하고 싫을 때는 완전히 자동차한테 맡길 수 있으면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겠지. $200라는 것이, 한 달에 $200라는 것이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 작은 금액이 아니지.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200 정도 되면 어떤 작은 차는 $200 내면 리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거든. 조그만 차들. 자율주행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완성이 됐느냐.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당연히 $200 정도 내줄 수 있겠지. 충분히 내지.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내 차를 운전해주는 사람 월급을 20만 원밖에 안 200유로밖에 안 주는 거니까 당연히 하겠지. 게다가 24시간 어느 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성이 높지. 그 정도 단계까지 가야지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겠지. 본격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얼리 어댑터가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일 거고 테슬라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 혹은 아예 이 옵션을 기본으로 껴서 더 비싸게 테슬라를 팔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이 오면 한 단계 이제 주가가 레벨업이 되겠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모델 S를 받을 거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옵션으로 우리는 그거를 선택을 해서 받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당시 그 옵션을 지금 확실하지도 않은데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의 주가를 레벨업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계속해서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 거를 계속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그 생각. 그렇다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하는 말들을 종합을 해볼 때 약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보지만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뭐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상승은 없을 거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네. 올해는 자꾸 이제 작년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초창기 우리 비디오 중에 이제 처남이 테슬라 주식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늦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 그랬었지. 그것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고 테슬라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연 기관차를 단순히 전기차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테슬라가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게 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일 수도 있고 뭐 넘어가서 부가적인 테크 기업으로서의 면모 새로운 어떤 플랫폼 뭐 AI 플랫폼이든 그게 어떤 다른 뭐 로봇을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보여주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테슬라는 그 매출이나 성장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기록을 깨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고 그렇게 깨더라도 어떤 시장 평균 당분간은 시장 평균 정도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하는 것처럼 남 갈 때 좀 가주고 남 떨어질 때 좀 떨어져 주고 이렇게 해서 묻혀가는 거. 묻혀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시장 평균, 시장을 크게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내년에 뭐 테슬라 베를린 공장, 뭐 텍사스 공장이 생겨서 기대감이 이제 한껏 올라가서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뭐 크게 시장을 이기는 그런 이제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자동차 판매만으로는. 물론 이제 단서는 있어. 완전 자율주행 구독 신청률이 확 올라가는. 그러면 근데 내가 요즘 좀 느끼는 게 그 테슬라가 약간 조급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테슬라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구독하겠다 이거를 발표를 했잖아. 그걸 굳이 그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하지도 않은데 그걸 굳이 벌써? 라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사실 내가 어떤 유튜브 통해서 들으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마치 그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는 차가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조금 성급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되려면 필드에서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 그건 그러니까 당연하지. 데이터라고 하잖아. AI는 결국 데이터 싸움인데 얼마나 그 소위 말해서 코너 케이스라고 얘기했었지 예전에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져야지 그 부분이 이제 AI에서 훈련이 되고 그런 실수들이 다시는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 AI 트레이닝 자체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FSD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늘려야 돼.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고. 그건 테슬라가 팔려나가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 아니지. 모드를 달아야 되는구나. 아니, 그 모드는 항상 달려있지, 하드웨어는. 하지만 그 하드웨어를 켜놓고 실제로 그것을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아하. 그러니까 지금 베타 테스터들이 이제 그걸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씩 늘려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 충성 고객 또는 어얼리 어댑터 이런 애들이 그걸 구독을 해서 그게 많이 온 상태로 유지가 돼야지 훨씬 그 자율주행 기술을 그러니까 좋게 더 빨리 발전을 시킬 수가 있겠구나. 물론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완성되지도 않은 제품을 돈을 받고 그러니까 딱 그 말을 하더라고. 베스타 테스터를 시킨다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기꺼이 돈을 내고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걸 해야지만 완성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은 어느 정도 어떤 선순환의 과정이지 그리고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걸 구독 서비스를 해서 테스트 해볼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이 완성되는 시간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래서 약간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비쌀수록 나는 비싸게 이제 구독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누구나 쉽게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다? 비싸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지. 비싸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다룰 것이고. 그러니까 잘 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구독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순환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실수를 하더라도 불평을 안 할 사람들이 구독을 할 거라는 거지. 그렇지. 지금 FSD도 테슬라에 대해 정말 이제 충성 고객들이 그리고 테슬라를 너무 사랑하는 고객들이 기꺼이 그 돈을 내고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1,000만 원짜리 옵션인데 그러네.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러면 왜 하겠어? 난 테슬라가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는 당연히 이걸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고. 그렇겠다. 근데 구독 서비스 가격이 너무 낮아버리면 아무나 선택을 해버리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예를 들어서 $10야. 거기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에 있어서 이제 불평 불만이나 아니면 부주의한 이게 완전하지 않는데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이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장애가 되는 거거든. 장애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어. 지금 얘기하는 거 그게 맞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서 그거를 살 사람들을 선별을 하는 어떤 기준을 그걸로 삼는 거야. 물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되면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많거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운전기사를 채용하는데 월 20만 원밖에 안 낸다는 것은 되게 싼 거잖아, 어떻게 보면. 싼 거지. 그래서 기꺼이 완성이 되면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00씩 내라라고 하면 정말 테슬라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선택을 하겠지.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그 충성 고객들에게 먼저 뭘 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이제 VIP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같은 것을 하잖아. 근데 테슬라는 그 반대야. 그렇게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개념마저도 바꾼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참여를 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다 해서 너한테 선물을 할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 이 과정에 참여할래? 그래서 차라리 더 충성도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모시는 게 아니라 넌 우리의 일원이야 이런 느낌을 받게 하니까. 게다가 내가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뭐 그걸 할 수 있는 기업도 또한 몇 안 되는 거지 사실.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 그만큼 이제 충성도 높은 그 테슬라 팬들이 많은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그 충성도 높은 팬들을 만드는 과정에 앨런의 역할이 컸고 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나 풀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남보다 훨씬 빨리 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기업과 고객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필드를 만들었네요. 기존의 필드가 아니라 다른 필드를 만들었네. 판을 거기서도 새로 짰네.